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울산지검이 회사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 지역 대학에는 없는 학과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 울산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SK가스가 울산에 대규모 수소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개월 동안 현대중공업에서는 무려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사망 사고를 수사하던 검찰이 오늘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 1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21일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34살 A씨가 아르곤가스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건조 중이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만 5명입니다. 2달에 1명씩 숨진 겁니다. 검찰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전현직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원 등에게는 추락을 방지할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현대중공업은 고용노동부의 4차례 안전점검에서 무려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지검 형사 5부는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기소했으며 이후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도 벌써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 지난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이례적으로 본사까지 감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대학 진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인기 학과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울산 대학들은 이 같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을 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연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센터 운영을 맡기 위해 울산관광재단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이처럼 지역 관광 산업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울산 출신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울산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합쳐 관광 관련 학과가 3개에 불과하지만 경주만 해도 5개가 되고 부산은 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학과나 그리고 동종업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유경험자 경력직을 뽑기에는 사실 많이 닫혀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비단 관광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에선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도 관련 대학 학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학 숫자도 적은 데다 학과는 산업도시 특성상 기계와 화학 등 공학 계열 위주로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의 대학들은 1인 미디어와 실내 인테리어, 장례 행정 등 발빠르게 인기 학과를 신설해서 울산 학생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매년 10,000명이 넘게 대학에 진학하는데 이 중 65%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주된 이유입니다. 울산에 못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지역에서 아예 눌러앉다 보니까 울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취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울산의 대학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기가 힘들다면 졸업 후 이들 학생들을 유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국내 LPG 1위 기업인 SK가스가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수소 산업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단일 회사가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반, 판매까지 큰 그림을 그린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황성동의 공장 용지입니다. SK가스가 14만 제곱미터,
축구장 20배 크기의 이 땅에 수소 복합 단지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수소 생산 공장과 에카 수소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바로 옆 부지에는 SK가스가 투자한 코리아 탱크 터미널에서 LNG 저장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LNG를 가져와 수소를 뽑아내는 겁니다. 또 액체 상태의 LNG를 기체로 만들면 차가운 폐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에카 수소 공장의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액체로 만들어 부피를 줄인 수소는 전국의 100여 개 수소 충전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내 1위 LPG 기업인 SK가스는 전국에 500여 개 LPG 가스 충전소가 있는데 수소 충전소를 병행하는 겁니다.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수입하는 LNG 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냉열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배관도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에 롯데케미칼과 합작 회사를 만들어 별도의 기체 수소 충전소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미 SK가스는 SK 어드밴스드에서 연간 3만 톤의 부생 수소를 배관을 통해 인근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의 목표 연도는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로 사업 전환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사업 비중을 재편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국가산단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건강 피해를 확인하는 환경부 본조사를 앞두고 산단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건강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울산대학교 병원 김양호 교수는 성면 등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되는 노동 환경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까지 진행되는 3단계 조사에서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건강 문제 심층 분석, 노출 평가와 생체 지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장 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했던 대우버스사 측이 지난 11일 정리해고 철회안을 낸 가운데 노조가 오늘과 내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대우버스 노사는 정리해고와 폐업 후 회사 매각이 아닌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매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개월 정리해고 기간 동안 밀린 임금에 대해서도 회사는 3개월치만 지급하고 정부의 실업수당을 감안해 6개월치는 노조가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대우버스 노사는 잠정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오는 21일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오늘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건설 등 11개 지역균형발전 과제와 지역대학 위기극복 협력 등 8개 공동협력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10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와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에 다른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를 만나 이달 말까지 혁신도시 내 신세계 부지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신세계 대규모 복합 개발의 조기 착공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핵심 시설이 제대로 들어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9단독 정재민 판사는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 가스총 등으로 여성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접객원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는 등 6곳을 돌며 34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울산지부는 오늘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주 72시간이라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역은
노조 소속 택배 노동자 430여 명 가운데 380여 명이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전면 등교를 검토하자 학교장들은 이에 공감했고 교사노조는 시차 등교 등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초중고등학교 학교장들은 학력 격차와 학부모의 돌봄 필요 등을 이유로 전면 등교 필요성을, 울산 교사노동조합은 학교 자율로 10분 단축 수업이나 오전 오후반 등 시차 등교 허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전면 등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내년부터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씩 입학 준비금이 지원됩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입생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의 한정에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 시민들은 가장 필요한 범죄 예방 활동으로 범죄 예방 시설 설치를 꼽았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울산 시민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40%가 최우선 활동으로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 설치를 선택했고 이어 순찰 강화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장소로는 주거 지역이 1위, 유흥 번화가가 2위로 나타나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